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 이곳에서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의 첫 장외 집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곽승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곽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 네. 지금 이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광장에는 민주당이 친 천막이 5동이 나와 있습니다. 네, 대한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쳐져 있고요. 네네. 그 오른쪽에는 취재진들, 보도채널과 종편에서 나온 취재진들이 서 있고 네. 그 왼쪽에는 각종 회의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물품들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칠판과 생수통 등 여름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이곳에서 각종 회의를 위한 물품들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막을 보니까 여러 가지 플래카드 이런 것도 붙어 있는데 네. 그 메시지가 있죠.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네, 플랜카드는 그 천막 뒤쪽에 달려 있는데요. 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무력화 음모 중단하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네, 국민 손으로 국정원 개혁하자. 네, 이런 내용의 플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이렇게 바깥에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거는 어제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에 네. 결정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제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네. 국민 속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제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네. 국민과 함께 가겠다, 나아가겠다 이러면서 국민운동본부가 이곳 설치가 됐는데 네. 그리고 다른 메시지도 좀 있었죠? 예, 김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진실 규명과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네. 그동안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보여줬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원내외 투쟁과 네.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 그리고 그 원내 지도부들, 그 의원들이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국정조사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김한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장외 투쟁, 원내외 병행 투쟁을 선언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이곳에서 계속 회의를 하는 건가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되죠 앞으로? 네, 민주당은 이곳에서 기본적인 당무, 원내회의나 최고위원회의 등을 네. 여기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 민병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은 여기서 장외투쟁 방법으로 직접 촛불을 드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틀 후 8월 3일 토요일에 시민사회단체의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 네. 그 1시간 전에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민주당 자체로 열 것을 네.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이 외에 서울광장의 이 천막에는 그 상황실견 본부로 운영이 돼서 네. 찾아오는 민주당 당원이나 시민 간의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바깥에 나와서 네. 국민들과 어떻게 보면은 함께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네. 지금 그러면은 많은 의원들이 오고 있겠네요.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곽승희 기자가 계속해서 오늘 의원총회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계속 취재해 네. 주시고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흐르면서 민주당이 장외로 나왔습니다. 장외에서 의원총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8월 3일에는 자체적인 촛불 집회도 열고 그리고 이곳 서울광장에서 예정돼 있는 시민들과의 그 촛불 집회 그것도 함께 하기로 지금 의견을 모았는데 네, 민주당의 이런 결의, 이런 결기가 앞으로 어떻게 또 펼쳐질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지금 곽승희 기자 인사를 나누고요. 네. 이어서 지금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박범계 의원을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그래서 한여름인데 저희들이 이제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직접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기 위해서 이쪽 서울광장에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원내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그동안 뭐 트위터나 SNS 상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일찍 거리에서 촛불과 함께 결합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원내 전략을 중심으로 세우고 그 서울광장에서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같이 결합해서 하신 분들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결정적으로 나와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청와대가 무시를 넘어 이제 멸시를 하는 경지까지 왔습니다. 야당이 국정의 대화 상대가 아니라 무시의 상대, 멸시의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의회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부인입니다. 즉 민주주의가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또 더더군다나 저희들의 얘기를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의 저항을 정말로 함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시는데요. 이 행사가 끝나면 바로 또 어딜 가신다면서요? 어디 가십니까? 대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대한 저희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항의 방문입니다. 네.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지난번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3차 고발까지 했는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뭐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또 흘러나오는 얘기가 봉하마을에 대한 압수수색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도를 넘어서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난번 정문원 의원 무혐의를 하면서 그때 수사했던 수사 자료들이 기밀이 새고 있습니다.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검찰에 대한 항의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근데 원래 국회 오시기 전에 그 법조계에 계셨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최경환 원내대표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그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께서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초법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어제 윤상현 그 원내 수석 부대표께서도 민주당의 불법행위 혹은 이제 초법적인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전직 판사 출신으로서 그 새누리당의 이 법률 검토나 법률적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상현 수석 부대표는 뭐 새누리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센 사람이죠. 심지어 새누리당이 아니라 윤상현 당이라는 그런 네이밍이 있을 정도로 세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계셨으면 좋겠는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혹세무민이 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즉 지금 뭐 국회법 운운을 하시는데 국회법에 동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원세훈, 김용판 이 두 분은 기소가 돼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요. 그런데 나올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나오지 말라라고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행명령을 발부를 해서 국회의장이 국회의 사무처 직원들을 통해서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동행명령의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동행명령이 사실상 휴지쪽지에 불과한 것은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동행명령을 발부해서 국회의 경호권 차원에서 무력으로 가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통해서 강제로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을 구인해 오는 것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부로서의 자기 기능을 스스로 버리거나 부정하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 권위 그리고 입법부 3부의 한 주체로서의 국회의 권위와 입법 기능 더더군다나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것을 몽땅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 지금 휴가 중이신데 말이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계신데 민주당 의원님들 다 여기 나와 계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게 휴가입니다. 뭐 놀휴자 휴가 아니라 정말 활화산이 되기 직전의 휴화산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도도한 저항의 목소리에 민주당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신 박범계 의원을 네, 만나서 얘기를 예. 들어봤습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결혼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결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직 판사 출신이시기 네. 때문에 늘 얘기할 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저분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네. 뭔가 좀 적극적으로 센 발언을 듣고 싶을 네. 때도 항상 보수적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던 네. 판사 자, 출신인데. 그런데 지금 저분이 김한길 그렇게. 대표가 네네.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그렇군요. 됐거든요. 예, 카메라를 의원총회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광장에서 우리는 국민과 함께 모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휴가 가실 분들은 휴가 갔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갈 것입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개혁을 위해서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의원총회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소속위원들의 토론과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농단에도 국기문란 사건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고 경찰은 이를 은폐 축소했습니다. 국정원이 국회의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망가뜨렸습니다. 또 지난 대선 과정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 유출됐고 이를 대선에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진실을 애써 외면하면 할수록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에 30일을 파행시켰습니다. 3번의 파행과 20여일간의 국정조사 중단, 중인 채택 거부, 이러고도 국정조사 정상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거부 행태는 분명한 국정농단입니다.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대에 세우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첫째,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반드시 국정원 개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의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우선 이번 토요일 6시에 청계 광장에서 민주당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 보고대회를 갖겠습니다. 둘째,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국정조사 포기를 말한 바가 없습니다.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는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일, 을을 살리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님 여러분, 국민 여러분,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서 국민과 함께 반드시 국정원 불법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과 국정원 개혁을 이루어 내십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환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침내 민주당이 광장에 민주주의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진지를 서울광장에 쳤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손에는 민주주의, 한 손에는 민생 회복을 거머쥐고 국민을 향해서 호소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꼼수와 거짓과 위선과 방해가 우리 민주당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열기와 요구를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만의 정치, 자기들끼리만의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발을 광장에 딛고 섰습니다.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국민의 힘과 국민의 염원과 국민의 지지를 모아내서 모든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마침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민주당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모든 집념과 노력에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한 손에는 민주, 한 손에는 민생, 한 발은 광장, 한 발은 국회를 딛고 서서 반드시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민주당은 그 어떤 대화도 어떤 협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반하는 협상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며 굴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당당히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시는 그 열기를 담아서 기백 있고 당당하게 협상할 것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민주당은 성과를 반드시 낼 것이며 협상에서 민주당이 협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 발 모두를 광장에 딛고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 투쟁의 대열에 국민들께서 기꺼이 동참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백과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국정조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정청래 간사님께서 국정원 국정조사 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직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먼저 장병환 정책위원장님께서 우리 정책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 새누리당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시민들께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과거는 중앙정보부의 민주주의 말살, 안기부의 북풍 조작과 선거 개입 등 부끄러움의 역사였습니다. 권위주의 청산을 내세운 국민의 정부에서 비로소 국정원으로 거듭나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서 바로 서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 인권 침해 수사 등 다시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어두운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에까지 국정원이 개입하고 국가의 안보보다 조직의 보호를 위해 국가 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정원의 개혁 방향을 국정원이 정권과 대통령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국정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바로 세우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국정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둘째, 국내 정치 개입의 제도적 차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담당 부서를 폐지하겠습니다. 셋째, 사각지대에서 견제받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예산 결산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미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대공수사권 폐지, 예산 회계의 국회 통제 강화를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혁안을 이미 국회에 발의 중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국정원법 개정안 그리고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당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원식 전략기획위원장님으로부터 국민운동본부 활동 방향 및 지침에 대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위원회 최원식입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를 오늘부터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무력화시켜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 민주당 지도부와 127명 의원단은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아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시민의 광장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목표, 저희 목표는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무력화 기소 중단을 요구하고 어떠한 성역 없이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한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관철하고자 합니다. 운동본부의 운영 기조는 유연하고 단계적이며 휴가를 포기하고 일하면서 투쟁하는 기조입니다. 첫째로, 당원들은 생업에 힘쓰고 당대표이와 당 간부들이 투쟁에 앞장선다. 둘째로, 원내를 포기하지 않는 원내의 병행 투쟁을 한다. 셋째, 당의 일상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고 민생 정쟁 등 민생에 힘쓴다. 넷째, 국민운동본부 등 각 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하여 불법 대선 개입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 투쟁에 앞장선다. 운동본부는 전체 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의 김한길 대표가 총지휘를 하십니다. 그 산하의 개별본부로서 원내대책본부, 진상조사본부, 그다음에 서명운동본부, 국정원 개혁 등 정책본부, 운영본부, 상황본부, 대변인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해외 동포들이 적극 요구해서 국정원 개혁 해외 동포 연대도 추가합니다. 운동본부 운영 방안은 오늘부터 이 광장에서 텐트를 설치해서 무기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당 및 각 지역위원회 지침 사항으로서는 이거 상황실이 19시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야. 상황실은 20시까지. 시도당 및 각 지역위원회 지침으로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중앙당과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한다. 지역위원회 시도당별로 지역 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하여
불법 대선 개입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에 앞장선다. 셋째로 중앙당 지침에 따라 시청 앞 집회 및 기타 집회에 적극 앞장섭니다. 그리고 저희 상황실은 당분간은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적극 시간을 확대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정 개혁을 위해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또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께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이 원래 한 덩어리인데 그동안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국민운동본부가 이제 서울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리에서 국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저희 을지로위원회도 이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리에서 민생 현장과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엔 이런 민주주의와 민생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서울광장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남양유업으로부터 불거진 이런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노력해왔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남양유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아주 곳곳에서 저희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로 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GM, CJ 제일제당 여기에서 상생협약이 체결이 됐고, 대상면주가 현대제철 이런 데서 타결이 돼서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가맹점인 미니스톱, 메일유업, 농심, 롯데월드 이런 곳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하에서 함께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노력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맹점과 대리점 이렇게 중소상인들의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 번째 노력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그동안 활동의 자신감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영역을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첫째는 가계부채, 아주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제 을지로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이 문제를 함께 사례 발표를 들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을지로위원회에서는 가계부채를 해결해가는 소위를 구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한 축인 정부에 의한 을들의 을인 학교 비정규직 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갈 생각입니다. 장외에서 이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와 함께 민생의 목소리를 모으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국정감사 입법, 예산 확보 투쟁에 치중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 광장에서 을지로위원회는 국민의 고통받는 소리, 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우리 이곳에 나온 민주주의의 목표인 남재준 해임 등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 국정원 개혁과 함께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확실한 노력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곤 의원님께서 좀 보고사항. 네, 어저께 의총장에서 우리 남윤인순 대협력위원장에서 잠깐 보고했습니다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는 해외 동포 조직이 있습니다. 세계 한인 민주회의라고, 우리 당대표가 당연직 의장으로 있고 제가 수석 부의장으로 있고 또 한명수 의원님이 명예의장으로 있습니다. 이 해외에 있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임들이 한 보름 전부터 지금 피켓팅을 하면서 대사관 앞에서 혹은 영사관 앞에서 국정원 규탄 시위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동경과 오사카,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는 LA, 시애틀, 또 캐나다의 밴쿠버, 토론토, 뉴욕, 워싱턴 DC, 보스턴 등지에서 거의 매일 연인 피켓팅을 하고 있고,
또 유럽, 인도네시아, 호주에서도 우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동지들이 현수막과 피켓팅을 걸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장외 투쟁을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그게 아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는가 해서 진작부터 열심히 지금 해외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총이 끝나면 우리 외통위원님들과 의원님들 몇 분이 그 통일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 지금 국정원 규탄과 함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동지들께서 함께 염두에 둘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혹은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지금 닫으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저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6차 회담까지 실무회담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북측에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자면 더 이상 그 회담을 계속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6차 회담까지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에 상당 부분을 사실 지금 북측에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통행, 통신, 통관, 소위 3통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안전한 출입과 체류의 보장,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자산 보호 등 제도적 장치, 그리고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 보장, 또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보장, 또 남북경제협력사무소와 공동위원회 구성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측이 제안한 것에 저는 한 70~80%는 저쪽도 수용했고 이것은 사실 북측이 말이 사과가 아니지 내용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상당 부분 책임을 느끼고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쪽에서 지나치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리한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런 것이 요구가 안 되면은 개성공단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정말 우리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지금 개성공단 폐쇄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원 규탄과 함께 이 우리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닫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의총 후에 통일부 장관 면담 하실 때 혹시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정청래 감사님으로부터 국정원 국정조사 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청래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주장은 간단 명료합니다. 원판 김새 청문회장에 반드시 나와라. 이 주장 딱 하나입니다. 새누리당은 원판 불출석의 원칙이고 우리 민주당은 원판 출석의 원칙입니다. 오늘 아침 MBC 시선집중,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성동 간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세훈, 김용판은 재판 중이므로 출석하지 않았을 시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말은 원세훈, 김용판 청문회장에 나오지 마라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저는 매우 심각하게 해석합니다. 김무성, 권영세 이 두 사람은 NLL 대화록을 사전에 무단으로 유출한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12월 16일 박근혜 후보가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 2~3시간 전에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은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찰의 수사 발표 이전에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김무성 총괄본부장, 권영세 종합실장에게 경찰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판 김새 4명은 반드시 청문회에 내보내겠다 하는 새누리당의 확약된 문서가 없는 한 그런 국조실에, 그런 청문회장에 민주당이 들어가는 것은 독가스실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독가스실에서 살아남을 민주당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민주당이 많은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더 이상 양보하지 않고,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가 나오지 않는 청문회에는 절대 합의하지 않겠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민주당에게 이제부터는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조특위 간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원판 김새가 없는, 김새는 청문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 원판 김새가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타협을 어느 누구라도 강요한다면 저는 그 순간 간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화들짝 놀라서 이러저러한 달콤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국조특위의 이 옥동자를 살려나가는 그러한 협의는 최선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과 당 지도부와 면밀하게 조율하고 면밀하게 소통해서 반드시 새누리당이 원판 김새 이 4명을 청문회장에 내보내겠다는 확약된 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공적인 국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청래 간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 계획을 위해서 국민운동본부를 오늘 출범시키는 것이 오늘 이 의원총회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발언은 오늘은 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핸드폰 문자로 다 공지가 갔습니다만 그 의원총회 직후에 의원님들께서 정책 홍보 배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나눠서 배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A조, B조, C조, D조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A조에는 우리 지도부께서 함께 하실 걸로 알고요. A조에는 정무위 기획조정 미창위가 있고, B조에는 교문익 외교통행, C조에는 안정행정, 농축산 해안, 산업통산, D조에는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법제사법, 국방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A조, B조, C조, D조에 의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총회 자료에 보시면은 국민운동본부 의원님들 그 조별 편성이 날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조해 주셔서 그 날짜에 맞춰서 반드시 좀 나오셔서 같이 국민운동본부 함께 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물을 한 10분 있다가 도착을 한다고요. 의원님들 자리 좀 앉아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법사위 그러면 또 11시에 그 법사위 위원들께서 그 대검 항의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공정한 수사와 특검 수용을 하기 위한 그런 대검 항의 방문을 한답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혹시 또 참석을 같이 해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을지로 위원님께서도 한 5분 뒤에 5분 같이 조금 더 회의를 또 해주셨으면 한다고 또 공지 이 자리에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공지사항 혹시 또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더운데 참석해주신 우리 많은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60차 의원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